안녕하세요. 박구 목사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가 12왕조 시대인가, 힉소스 왕조 시대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많은이 아니군요. 예, 저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이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자신의 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이야기하고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그의 나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. 창세기 37장 36절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요셉이 팔렸을 때가 애굽의 어느 시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. 이 솔로몬 성전인데요. 이게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가 BC 966년입니다. 왕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,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주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건축 시작 연도를 알고 있고 더하기 480년 하면 출애굽 연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. 1446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니까 430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,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 온 지,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430 더하면 BC 1876년이 나옵니다. 요셉이 17세 애굽에 팔려갔잖아요. 30세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, 그리고 또 한 1, 2년 정도의 흉년이 있고 나서 형들이 이 요셉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21년 정도 더하면 BC 1897년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간 때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명확히 언제 요셉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12왕조 때다 아니면 힉소스 왕조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. 이게 지금 애굽의 왕조에 대한 아주 복잡한 표인데요. 저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. 막 읽고 연구해도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12왕조 때 한번 보겠습니다. 만약에 저희가 계산했던 그 수로 하면 이 요셉은 12왕조 때다. 그래서 요셉이 1898년도에 기원전 아멘엔 헤트 2세 때 애굽에 팔려갔고 그리고 왕이 바뀌었죠. 총리 임명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너무 근거가 분명한 것 같은데 힉소스 왕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도 있습니다. 이 힉소스 왕조는 한 200년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12왕조가 있으면 13, 14왕조가 있잖아요.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. 그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셈족, 셈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애굽이 갈수록 쇠락해지니까 이 이방인들이 점점점 내려와서 결국은 15왕조 때 외국에서 온 지배자들이라는 뜻인데 힉소스가 이 셈족들은 말과 화살을 사용해서 지금 이 애굽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. 이, 이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.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, 이 요셉의 혈통도 같은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이 꿈 하나 해석 잘해줬다고 갑자기 한 나라에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은 셈족인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. 가장 큰 주장이죠. 그러면 또 그래 보여요. 또 그래 보여요.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.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41장 45절에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개명합니다. 사브나 바네아라고 개명하고 또 그 이집트의 제사장,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줍니다. 굉장히 히브리인이고 종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추행을 했던 그런 범죄자의 그런 요셉한테 이렇게 이름을 개명함으로 히브리인의 그런 모습들을 벗겨주고 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면서 그의 또 그 뭐냐 사돈에게 아주 힘 있는 사돈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를 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 같은 셈족이면 이름을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주장 중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.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은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이 힉소스 왕조이면 같은 셈 계열이에요. 근데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 얼굴에 침을 뱉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이 셈족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.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비옥한 토지를 얻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12왕조 때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증거, 받침하는 구절들입니다.
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바로의 가축들을 좀 관리하게 하라. 지금 내 백성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 셈족이지 않느냐? 네가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게 목축을 하지 않았느냐? 그래서 이게 관리를 하라.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이 요셉 때는 힉소스 왕조가 아니고 12왕조 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? 진시황 때 무덤입니다. 진시황 때 무덤이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집트의 바로의 왕들의 고대 왕들의 무덤입니다. 무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? 이 거대한 무덤들은 힘을 상징해요. 그 당시에 왕한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게 이 무덤의 크기들, 화려함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사적으로 이 12왕조 이후부터는 이 고대 이집트 12왕조 이전에 고대 이집트의 귀족들의 무덤, 지방에 있는 귀족들의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들이 39개가 나일강 동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12왕조 이후부터는 이런 귀족들의 무덤들이 더 이상 큰 무덤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12왕조 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힘이 약해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힘이 강해졌습니까?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의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거기 돈으로 곡식을 사게 했죠. 그냥 주지 않았어요. 그리고 동물들도 팔았고 땅도 팔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?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. 제발 먹여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재정과 모든 동물과 모든 땅들이 누구에게 귀속됐냐면 왕에게 귀속됐어요. 그러니까 왕의 힘이 강력하게 됐다라는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12왕조 때 활동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모세 당시의 이집트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